원가란 무엇일까요? 원가의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하면 맨 먼저 생각나는 어떤 문서가 견적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견적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료비, 또 인건비 또는 노무비, 그리고 경비 이런 식으로 대구분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한번 원가에 중에서 재료비에 관계된 견적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마 그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킬로그램당 얼마인 재료를, 또 재질이겠죠. 그것을 몇 킬로그램을 사용했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재질별 얼마인 그 가격 곱하기 사용량을 해서 재료비를 계산하게 되어 있죠. 인건비를 한번 볼까요? 투입 공수 곱하기 임률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시간당 레이트에서 시간당 임률이 얼마인가 해서 그 곱하기 실제 사람이 일한 시간의 양을 말하죠. 그래서 투입 공수로 해서 인건비를 곱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비도 예를 들어서 항목별로 경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있다고 계산해 봅시다. 리터당 얼마인 기름을 몇 리터 사용했는가 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견적서의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하나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임률이랄지 또는 기준 단가랄지 또 레이트라고 하는 것 곱하기 또 사용량이나 투입 공수나 그리고 사용량이라고 해서 단가 곱하기 양의 특성으로 원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원가는 단가 곱하기 양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2차원적으로 도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기 때문에 단가 곱하기 양이 원가라면 그렇다면 단가를 X축으로 하고 또 하나를 양을 Y축으로 해서 면적으로서 나오는 것이 원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원가란 무엇입니까? 원가는 바로 2차원적인 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면적일까요? 한쪽의 변은 단가, 한쪽의 변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면적이 바로 원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원가를 면적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면적의 크기가 면적이 바로 원가이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바꿔 생각하면 원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단가를 관리하고 양을 관리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원가를 절감한다, 원가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가 관리를 잘하고 양의 관리를 잘한다 이런 말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단가를 한번 볼까요? 단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입하는 단가가요. 구입하는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물량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 개를 살 때의 단가하고요. 100개를 살 때의 단가하고 10,000개를 살 때의 단가는 달라지죠. 바로 구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량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질은 어떨까요? 그 물건을 만들고 있는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도 움직입니다. 목적과 기능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단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질이 변경될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체 재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면에 스펙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치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차와 그레이드, 등급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 도면에 있는 치수가 바뀌게 되고요. 정밀도가 바뀌고 공차 토러런스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그레이드가 바뀌게 된다면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연동돼서 바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입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소싱입니다. 그 물건을 동일한 물건이지만 어디에서 구매하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입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질은 어떠한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스펙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레이드는 어떤 그레이드입니까? 그 소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등등에 따라서 사실 단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죠. 단가도 그것의 하나의 결과 지수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원인관계에 의거해서 단가도 움직일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료의 사용량 중에서 수율이라는 단어랄지 분량률 같은 것에 의거해서 투입량과 제품의 산출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수율을 개선한다 또는 분량률을 개선한다는 것은 바로 재질의 재료의 사용량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산성은 어떻게 할까요? 생산성이 높다 낮다는 말, 과거보다 생산성이 2배가 좋아졌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 될 것 같습니까? 투입 공수가 반이 줄었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경비를 전략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아껴 쓰고 전략을 하게 됩니다. 전력비를 줄일 수도 있겠죠. 또 재료와 우유의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양에 대해서도 매우 가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원가는 단가 곱하기 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단가가 가변적이고 양이 가변적이라면 면적도 가변적이 되겠죠.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1박 2일의 워크숍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단가의 인자들과 양의 인자를 잘 검토해 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0%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가적인 항목을 10%를 줄여내고 양에 대한 항목을 10% 줄여낸다면 면적인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9 곱하기 0.9로 하면 99, 81이니까 0.81이 되겠죠. 면적인 원가가 19% 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 원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단가에 대한 항목과 양에 대한 항목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서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전담팀을 만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정밀하게 분석한다면 양과 단가에 대한 절감 요소는 얼마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전문적으로 그걸 잘 분석한다면 적어도 한 30% 정도는 우리가 절감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0.7 곱하기 0.7이 된다면 면적은 77에 49에서 단가와 양을 30%를 줄이게 된다면 면적인 원가는 바로 51%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원가 코스트 반감법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원가를 반을 주기를 원한다면 단가적인 항목과 양에 대한 항목을 잘 검토해서 30% 정도의 절감 여지만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원가 절감에 대해서 또 원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원가는 면적이다. 또 원가는 단가 곱하기 양으로 곱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원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관리하고 양을 관리하는 것을 잘하면 된다는 것을 특별히 원가의 이해라는 개념에서 원가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